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자, 비가 오락가락 정신이 없습니다. 야, 일을 참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특히 밤에는 비가 오니까 너무 무섭고 어제 저녁이었나? 야, 운행하는데 소나기를 서울에서 그만큼 소나기를 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태원 쪽에 있었는데 이태원에서 이제 한남대교 넘어오는 내려오는 그쪽으로 쭉 오고 있었는데 비가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이 오니까 그 한남대교 직전에 이제 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가 약간 낮은 거기에 물이 고여버린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전기 택시니까 막 물이 고여서 앞에 차들이 아예 바퀴가 약간 밑에 물이 잠긴 정도. 뭐 높은 건 아니지만 한 비가 한 보기에 한 10cm 정도 물이 차버리니까 저는 전기 택시라서 막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혹시 또 배터리가 잠지 않을까. 아, 그래서 쫄아서 어제도 그 소나기 지나고 바로 운행 멈추고 못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특히 이게 가까운 시점에 날씨가 진짜 동남아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동남아처럼 이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정말 그렇게 되나 봅니다. 다들 운전 조심하십시오. 요건 네, 사진들 직접 찍은 건데 쭉 한번 보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야, 이분은 정말 오래 타셨다. 진짜 이런 차는 효자죠. YF 소나타입니다. 최근에 YF 소나타는 거의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마지막으로 YF 소나타가 언제 출시됐냐라고 하니까 일반은 뭐 미리 이제 단종이 됐고 다만 택시, 렌트 이런 쪽으로 꽤나 몇 년 더 계속 생산을 했대요. 가장 마지막으로 거의 출고가 된 게 2015년 정도에 출고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분은 거의 마지막에 뽑으신 것 같아요. 뽑고 그다음 지금 시점에서 이미 9년이 넘었죠. 9년 넘은 상태에서 연장까지 해서 지금 계속 타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으신 거고 아마 안 봐도 이런 분은 거의 뭐 연으로 6만 킬로만 하더라도 이미 한 60만 킬로 그 정도 되어 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깔끔해요. 이 정도로 타셨 저기 꽃가루 이제 앞쪽에서는 좀 더럽지만 차 자체는 봐보십시오. 진짜 어디 긁힌 것도 거의 없고 아 저기 옆에 좀 찧어놨네요. 찧어서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네요. 근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 범퍼나 이런 건 굉장히 깔끔해서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잘 타셨다. 그리고 이런 차는 진짜 효자죠. 네. 고생했고 이제 얼마 대표차 얼마 안 남았겠죠. 진짜 YF가 진짜 고생했습니다. 쭉 다니면서 이 차는 또 특이해. 산타페 신형 일반 택시예요. 근데 이게 5인승이겠죠. 그러면 설마 7인승을 개조하신 건 아니실 테고 5인승을 뽑으셔서 택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산타페가 5인승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미 일반으로 등록하시고 운행하시는 거 보면 아마 기본 5인승이거나 아니면 구조 변경해서 5인승이거나 그런 거겠죠. 야, 보면서도 심지어 일반도 아니고 카카오 벤티 아니죠. 죄송합니다. 카카오 블루 하시다가 대폐차를 하셨겠죠. 전환을 하시면서 뒤에 저 띠도 조금 더 눈에 띄게 하려고 띠도 붙여 놓으셨고 신기하네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차 공간도 넓고 좋고 다만 뭐 돈이 문제지. 차값이 비싸니까 그렇지.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돈만 여유가 되는 분들이면 여유 있고. 자, 요건 저도 이제 아직 우버 띠 안 했고 내일 등록하러 갑니다. 원래는 이게 의정부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에서 했는데 밑에 집은 속도 그 좀 하는 게 느리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단체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다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저기 명동 쪽에서 그 작업을 단체로 하는 게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요분도 이제 차가 회색이니까 약간 그레이 쪽이니까 이렇게 흰색 뒤로 밝은 걸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흰색은 검정으로 붙여주고. 그렇죠. 꽃깔도 저걸로 바뀔 거고. 기존에 저도 이제 그 카카오 하려고 스티커를 떼버렸거든요, 측면에. 그래서 약간은 좀 중구난방이죠.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내일 깔끔하게 되면 이제 다시 그대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굳이 뭐 지금은 카카오 운행하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뗄 필요는 없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거 꽃갈은 보면 바뀌었어요. 즉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저 스티커는 싫으신가 봐요, 기사님들이. 어떤 기사님들은 싫으셔서 솔직히 벌써 저 테이프를 다 떼버린 기사님도 아주 조금 보입니다. 근데 뭐 가능하면 붙이고 운행해 주는 게 좋겠죠. 일반 택시, 전기 택시 기사님입니다. 근데 이것도 휠이 원래 이건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뭔가 굉장히 상급 모델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꽃갈도 뒤로 붙인 거 보면 저게 위에가 썬루프가 맞는 거인가요? 앞쪽에는 검정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일반 약간 상급으로 뽑으셔서 썬루프까지 있는 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갈이 뒤에 저렇게 붙어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이 되네요. 이분은 렉서스 ES 300 택시입니다. 흰색이었어요. 근데 가까이는 못 갔고, 흰색에 그 썬루프도 있는 것 같고. 이건 고급 택시를 하다가 전환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그냥 렉서스로 뽑으신 건지 일반 택시 하려고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일반 택시야 뭐 이제는 워낙 다양하게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살짝 보이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는 잘 나올 겁니다. 뭐 16, 17 이상은 나와주겠죠. 뭐 요즘에 캠리 하이브리드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그래도 이 차는 한 5천만 원 중후반은 할 텐데 비싼 거 뽑으셨다. 일반 택시로는 좀 많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솔직히 돈만 여유 있으면 이렇게 좋은 차로 하시면 일하시는 거야 편하시고 좋죠. 없는 게, 돈 없는 게 뭐 죄인이지. 운전 잘 하십시오. 자, 이건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한다고 이제 며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게 왜 자꾸 미래를 어둡게 예상하고 있냐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근데 사실 미래는 어둡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택시 미래가 어둡다라고 해서 뭐 단순히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의 상황 자체가 미래가 어두워요. 이미 이제 서울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었지만 지금은 930만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우리가 운행을 하면 뭐 변두리도 구석구석 골목 다 가잖아요. 근데 서울의 변두리를 가면 굉장히 옛날보다 허름하다, 발전이 안 됐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변화가 많이 없다. 그게 실제 맞아요. 인구가 그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경기도는 조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님이 줄어드는데, 아니 시민이 줄어드는데 손님이 많이 늘 수가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사람들의 지갑도 얇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택시는 더더욱 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경기도에 보면 뭐 번호판 가격 2억씩 하고 그런 데가 소수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증차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대규모로 아파트 신축 단지가 생기면서 주민이 늘어나고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보면 뭐 경기도에 택시 번호판 가격도 2억 넘어가고 지금도 번호판이 소수 나오는 곳들이 있죠. 하지만 큰 흐름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택시 이용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택시가 아무래도 더더욱 지갑이 얇으면 지하철 버스 탈 수밖에 없고 택시 이용자는 꾸준하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택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의 상황이 막 예전처럼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처럼 막 새벽에 3시, 4시에도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막 바짝바짝거리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들으니까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야, 어차피 미래가 어두운 건 아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택시 얘기 조금 더 그런 거 위주로 해라. 너무 그런 거 얘기하니까 조금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 듣고 이제 곰곰이 며칠 생각하다가 이게 어차피 뭐 기사님들 연세 많으시고 미래 어두운 거 다 아는데 굳이 뭐 거기에다가 미래 어둡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냥 택시 현실적인 얘기들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럼 택시 미래가 어둡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 번호판 가격이 내리냐? 아니요. 택시 번호판 가격은 이제 미친 듯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업이 엄청 심각하고 더 문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중장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이라면 대학 나오고 뭐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그래도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적어도 10년, 20년은 해야지 퇴직금 나오고 자기 이제 노후 자금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회사들이 그렇게 길게 고용을 안 해요. 심지어 대학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대학 나왔는데도 제대로 일이 없고 쉬어버리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어두운 미래에서 마땅히 노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을 때도 일을 하면서 노후까지도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노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는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택시예요. 물론 택시도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다 대체하면 이 일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기본 사실상 일을 안 하고 먹고 살게 되겠죠. 어차피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 세상은 굳이 감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더더욱 택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택시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택시 가격도 조금 내리다가 다시 약간 반등세로 해서 1억 1천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팔 사람들이 단기에 팔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서울 택시 번호판 가격은 1억 5천, 1억 6천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2억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도 1억 5, 6천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택시처럼 한 4, 50대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일찍 하는 분들도 있지만 4, 50대에 하더라도 그걸 60대, 70대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무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택시만 하면 40대 정도 시작하면 50대, 60대, 70대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노후를 다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이렇게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겠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고 적어도 지금 구조상으로는 20년 이상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유입이 계속되고 근데 회사 택시는 이게 개념이 다르죠. 일이 힘드니까. 결국 개인 택시에 들어오고 개인 택시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1억대 택시, 서울 개인 택시 가격? 글쎄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게 1억 5천 중후반 넘어가고 1억, 2억까지도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자, 이거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갔으니까 일본이 택시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을 때, 매출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1991년입니다. 그러면 2010년대 넘어가면서 택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수축이 됐냐면 최고 정점기, 사회에 돈이 넘치고 밤이 있고 그 시점이었던 1991년 대비 약 60%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2010년대 넘어가면서. 즉 우리도 택시 시장이 가까운 10년 사이 전후로 해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좋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미래는 꾸준하게 매출이 감소하면서 혹은 손님이 감소하면서 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택시의 매출이 어둡다라고 해서 택시의 번호판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택시의 매출은 횡보하면서 택시 번호판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1억 5천 2억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전체 매출이나 이용 인구나 비중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쭉 가면서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일본이 그걸 이미 지나갔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죠. 자,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에서 보시면 20대의 택시 기사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60대 이상. 자, 일본에서 택시의 이용 요금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우리와 똑같죠. 계속 우상향. 반면에 이제 버스 밑에 저기 푸른색이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요금으로서 약간 이제 안정을 취하는 시기죠. 철도나 뭐 버스 같은 경우는 요금 안정을 취하고 반면에 택시는 꾸준하게 올라버리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한 1.8배, 2km 기준으로 7천 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요금 2km 거리를 1km로 줄였대요. 근데 우리의 그 구조 자체가 택시 요금이나 제도 자체도 일본에서 따라했을 테니까 우리도 만약에 기본 요금을 1km 단위로 줄일 수도 있겠구나. 미래에 많이 손님이 줄거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재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모르긴 모르지만 해봅니다. 강제로 이제 운행을 줄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재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매출 자체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고, 다만 이제 일할 때 좀 빡세게 일을 해야죠. 쉴 때 쉬고 일을 할 때 일을 빡세게 해버리는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죠. 부재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면 요즘에 또 부재가 난리죠. 근데 저는 부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부재를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택시가 공급이 돼요. 지금 같으면 부재가 다 풀려버리면 택시가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면 결국 손님이 많을 때 택시 기사들이 알아서 공급이 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재를 묶어버리면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택시 숫자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지자체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부재를 하고 싶을 거예요. 다만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그 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재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택시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부재가 아니라도 지금 가까운 시점에 보면 출근, 그 다음 퇴근, 자정, 그 시간대, 특정한 시간대 아니면 비 올 때, 요럴 때만 잠깐 피크가 있지, 막 손님이 너무 넘쳐서 택시가 다 대응을 못하는 수요 공급 불일치가 있지, 그 외의 시간은 택시가 남아 돌거든요. 즉 이렇게 이미 택시 숫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굳이 부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택시가 많다, 그런 곳에는 운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재를 오히려 묶어버리는 거죠. 법인 택시를 조금 살려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과한 곳들, 뭐 이를테면 대구, 매출이 이미 너무 적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부재를 좀 묶어버려서 그나마 좀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보면 인구가 막 증가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그런 곳은 자유를 조금 줄여버리고 오히려 부재를 좀 빡세게 묶어버리면. 근데 어차피 택시 2억 넘는 곳들은 2억 넘으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부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정치인 권력자들은 부재를 묻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또 영상 찍는데 부담을 느끼니까 좀 게으르게 찍은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면서 부담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찍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운행 잘 하시고, 저도 충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또 일을 하러 나가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주 말까지도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저도 와이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삑삑거리고 난립니다. 또 밤에 너무 비 오면 또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집중력 좀 떨어진다 싶으면 쉬십시오. 우리가 택시가 다음 영상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하는 게 택시가 좋을까? 길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 해볼게요. 미리 살짝 얘기 드리면, 편하게, 마음 편하게 놔버리고, 복장도, 태도도, 전체적인 것들이 좀 편해지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막 깔끔하게 관리하고 막 신경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그렇고 오히려 좀 편하게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합시다. 대신 사고 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너무 돈에 쫓이지 말자 라는 겁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